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권력이 무너지고 나면 만약에 그 권력이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으면 그 가치를 향해서 누군가가 이어받아서 계속 가겠죠. 근데 그게 이익 동맹이었으면 권력이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서로 물어뜯고 정말 사냥개가 자기 이 주인의 아들을 물고 예전에 진시황이 죽었을 때 환관 조고가 장남을 죽이고 그 정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어떤 정치 세력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익 동맹이었고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뭔지 오늘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4월 15일 화요일 오후 5시 라이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이 재미와 정보와 그리고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같이 전달해 주시는 놀라운 패널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하나 궁금했는데 즐겁습니까? 네네네. 반갑습니다. 또 항상 이거 너무 다 써먹어가지고 다음 소개 말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황방철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훌륭한 기자예요. 훌륭하시죠. 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죄송합니다. 매일 뵈니까. 예, 훌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오세훈 다음은 홍준표냐라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명태균 씨가 일단 보석으로 풀려나 있기 때문에 폭로전을 예고하면서 본인 SNS에 자신을 이제 사자라고 칭한 것 같아요.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 갇혀 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을 열고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 이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썼는데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인진 모르겠으나 아무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지난 주말에 했었죠.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뉴스타파 오후 3시 그 1시간 있다가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와 이제 동일하게 홍준표 전 시장의 아들 친구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또 함께 공개가 돼서 과연 홍준표 전 시장은 대선 경선을 경주할 수 있을까? 이제 요거에 대한 의문이 또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4.7%가 찬성한다. 빨리 독담을 하는 그런 요구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최용희가 여론조사 의뢰해놓고 65% 나와야 된다고 해놓고 그리고 마치 상관도 없이 자기를 여론이 요청하는 것처럼 저렇게 한 저 가증스러운 모습 보셨습니까? 그래놓고 명태균을 알지를 못한다고요? 저렇게 해서 복당을 조작해놓고 그리고 명태균을 통해서 누굴 만난 겁니까? 이준석 만나고 김종인 만나서 복당된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모른다고요? 그러니 명태균이 홍준표 깍대기를 베끼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준표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제 수사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슬렁거리는 사자가 이제 무엇을 물어뜯을까 찾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진짜 크게 나온 그거예요. 예, 대문짝마당에 항상 그걸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글자 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쓰는. 그러니까 글씨가 넘어가면은 이제 작아지죠. 장문으로 가고 그 안쪽으로 맞추면 이제 프로필에 나오는 것처럼 대문짝만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주도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참 뭐 어떻게 보니까 피냄새가 이제 진동을 하는 하야우로 선혈이 낭자한 이제 조짐이 듭니다. 이게 예, 무슨 뭐 콜로세움의 굶주린 사자. 아우 그냥 물어 뜯겠다는 결의가 아주 대단한데요. 이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감옥에 있을 때 명태균 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나불거리면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벌써 아주 그건을 통해 가지고 홍준표 시장한테는 이미 저 최후 통첩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비 일학이라고 감옥에서 나오니까
즉시 이제 홍준표 시장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이 터진 거예요. 네. 거의 팩트 같아요. 의혹도 아니고 이건 보면은. 네.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아마 대선 가드에서 최대 걸림돌이 조성이 됐다. 그리고 이 명태균 게이트의 특징입니다만은 한 명이 거덜나면 여러 명이 같이 줄줄이 엮이는 구조입니다. 이게 고구마 줄거리처럼 뿌리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국민의힘 경선판에도 뿌리를 뒤흔들 만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명태균 대선이 되는 건가요? 황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말씀하신 보도 외에 또 네. 보도가 중요한 보도가 하나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제 부시장 정장수라는 부시장이 2021년 4월 19일 오후 5시 30분에 맨하탄 21 이게 이제 여의도 국회 앞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네. 그 오피스텔로 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입니다. 아, 저도 자주 캠프도 갑니다. 많이 예, 차리고 예, 그렇죠. 뭐 그런 데잖아요. 거기 921호에서 홍준표 명태균 만남을 주선하는 이 카톡이 정장수 부시장하고 명태균 씨가 나눈 카톡도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뭐라고 명태균 씨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왔냐면 작년 12월에 본인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 보면 명태균 브로커 행각 논란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왜 나하고는 직접 접촉이나 전화통화 녹음조차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깨지는 듯한 정황들이 구체적인 카톡 물증 같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에서 올린 인터뷰 기사를 보면 네. 나는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이게 딱 법률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가담한 정황이나 증거가 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 무근이다. 그렇지. 네. 그거 헛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원래 이제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워딩이 강하게 얘기하는 분이라 네. 굉장히 평소 워딩이 강한데 이건 전형적인 변호사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 쓰는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는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가담 안 했다. 그러면 될 거를 갖다 지금 가담한 정황이나 증거가 그렇죠. 없다 그래서 이랬다는 거잖아요. 약간씩 그 답변하는 톤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과거 페이스북에 올렸던 여러 이제 입장들이 점점 뭐랄까 배치된 정황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뭐 만난 적이 없다, 혹은 뭐 통화한 적이 없다, 카톡 한 번 나눈 적이 없다, 뭐 이제 등등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탄핵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어쨌든 그 경제부시장이라는 사람과 명태균 사이에 나눴던 대화를 정황으로 본다면, 그리고 또 명태균이 그 해당 날짜에 실제 비행기표를 끊어서 서울로 올라갔다라는 그 비행기표도 우리가 하나의 정황 증거로 본다면 그 맨하탄 20일에 누가 있었겠느냐. 경제부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홍준표에게 명태균이 대면 보고를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한 거니까요. 뭐 이거는 뭐 이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명태균 사건에 만약에 연루된 게 밝혀지면 자기 정계 은퇴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도망가는 화법으로 법꾸라지 같은 화법으로 좀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하나의 추가적인 보도를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한겨레 보도인데.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에 경남 창원 보궐선거 출마했을 때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건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5천만 원을 선거 비용으로 썼다라는 진술이 나왔는데 이 진술이 실제 홍준표의 돈을 받아서 김영선 선거에 명태균이 썼다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추가적인 단독 보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면 그냥 이 명태균 게이트 자체를 홍준표 시장이 언론의 기자들의 어떤 물음을 받고 나서 그냥 딱 끊어버리고 다른 질문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느냐. 네. 그거는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보도들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워진 환경에 놓여지는 건 사실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명태균 씨 그 PC 포렌식에서도 나왔고 검찰 진술도 이루어졌고 근데 여태까지 전혀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에 관해서라고 보십시오. 아마 지금쯤 검사 수십 명 동원해서 아마 탈탈 털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홍 시장은 여러 건으로 걸려요. 허위 사실도 공표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정치자금법 위반도 됩니다. 이 저기 불법으로 김영선 의원한테 정치자금을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저 제3자 뇌물죄도 되는 겁니다. 이런 등등 거기에다 공표된 여론조사, 비공표된 여론조사 합쳐서 7건이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또 조작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 업무방해죄도 될 수가 있고 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도 그냥 쭉 진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뭐 홍 시장이 그동안 천연덕스럽게 이런 부분들 뭐 저기 좀 뻔뻔한 어떤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이 경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정도인데도 물론 본인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네. 그걸 본인도 이제 자기 가장 큰 장점으로 이제 그걸 과시해 오면서 정치를 해온 분인데 몇 년 전에 그 성완종 사건도 어찌됐든 간에 돌파를 했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앞에 2007년 대선 때는 당시 이제 이명박 후보의 그때 가해졌던 그 다스 사건이라든가 또 가짜 편지 의혹 사건 이런 거를 하여튼 온몸으로 막아내는데 방어를 해서 그때는 이제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성완종 사태가 성완종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성완종 경남기업 씨 그렇죠. 네. 그분의 리스트가 공개됐던 거죠. 네, 성완종 그렇죠. 리스트가 네, 있었죠. 누구누구한테 돈을 줬다 이런 거였는데 거기 홍준표 시장이 있었나요?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던 거였나요? 그렇죠. 아. 뭐 재판을 계속 받았죠. 네.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무죄가 됐는데 아무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굉장히 의혹이 많이 가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목전까지 가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이 아주 방어술이 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맷집도 겁니다. 좋고. 맷집도 좋고.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아까 그 제기된 의혹 중에서 김영선 이 의원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그 홍준표 시장의 측근이 명태균 씨한테 돈을 줬고 네. 명태균 씨는 그 돈을 김영선 의원 선거 작업을 네, 썼다는 네. 거. 이럴 네. 경우에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까? 자 우선 김영선 의원은 이게 선거 저기 비용에 회계장부에 잡히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투명하게 그렇죠. 선거 자금은 다 입금, 기록해서 출금 네. 이런 게 다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거 없으면 다 그거 불법 없으면- 자금이에요. 그런데 액수가 큽니다 우선 5,600만 원. 네. 그다음에 이것이 5,600만 원이 명태균 씨한테 흘러 들어오게 된 것도 경남개발공사 박재기 사장을 통해서 왔어요. 그게 홍준표 최측근 산하기관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으로 제공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지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홍준표 시장한테 명태균이 그 한국 그 저 미래 뭐 무슨 연구소 미래한국연구소를 네. 통해서 그 홍준표 시장한테 여론조사를 직접 보고하는 장면이 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모르기는커녕 만났고 여론조사를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제3자가 그 대가를 제공했고 네. 그게 김영선 의원한테 정치자금으로 제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재기라는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니 산하기관장이 대구시의 그럼 뭐 산하공기업인가 뭐 개발공사니까 그렇죠. 그럴 겁니다. 아니 거기서 뭐 자기 개인 돈을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돈에 이게 어떻게 조성된 돈이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케이스로 보면은 김한정이라는 인물을 기억을 하실 네. 겁니다. 그 네. 김한정이 압수수색 되면서 후원자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가장 최대 후원자로 알려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압수수색을 받고 나서 뭐랄까 이제 진술을 하는 그 농도라는 게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자신이 뭐 윤석열에게도 경선 비용을 대납을 해줬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다음이 바로 자신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 건데 지금 의원님 말 맞다나
요 지금 박재기라는 이 최측근이 실제 홍준표에게 뭐 5,600만 원의 어떤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사실, 이건 2020년에 있었던 대구 수성을 출마건이고요. 지금 한겨레 보도는 이제 5천만 원씩 두 번 나눠서 현금 따발로 1억 원인데 이거는 2022년에 있었던 김영선 관련된 그 보궐선거 비용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내용이고 각기 다른 돈이지만 네. 뿌리는 박재기이기 때문에 박재기 씨의 수사가 더 어쨌든 진전될수록 결국 포토라인은 홍준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오세훈 시장과의 같은 맥락의 구조라서 이건 사실 선거 기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곧바로 압수수색 들어갈 만한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전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뭐 사실 빼박 캔트라고들 다들 부르는 내용들이죠. 네. 지금 이게 근데 이렇게 해서 오세훈 시장도 가시고 홍준표 시장도 비슷한 스토리예요. 비슷하게 해서 혹시 낙마하게 되면은 진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혼자 남게 사실상 되는 건가요? 한동훈 그런 뭐 셈이 되죠. 대표는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후보의 어떤 그 경선판을 네. 네, 사실상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왜 지금 보석이 돼가지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배후가 궁금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혹시 검찰도 검찰도 어쩌면 윤석열 씨와 관련된 또는 친윤 어떤 정치인들과 관련된 어떤 공동의 어떤 생각이 네. 이런 판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더 의혹이신가요?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 명태균 씨가 검찰에 구속되고 나서 우리는 김건희 그 씨가 앞으로 어떻게 사법 처리를 받느냐가 핵심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사실은 사라지고 맨 오세훈 홍준표예요. 그러면은 이걸 보십시오. 지금 명태균 씨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럼으로써 저기 남는 후보하고 김건희는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거기 조금 이따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도 하겠지만 한덕수나 아니면 한동훈하고 다시 손잡고 본인의 구명운동을 김건희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행을 그 대역을 지금 명태균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판짝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김건희에 대한 어떤 수사의 향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명태균을 둘러싼.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 나올 때는 진짜 그 얘기부터 먼저 나올 줄 알았더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네요. 김건희 씨 이야기보다. 김건희가 좀 뭐 이상하다. 나 혼자는 못 죽겠다 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전부 끌어안고 논개같이 그냥 남강에 풍덩 뛰어드는 집단 논개 사건 아닙니까 이거?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를 제일 미워하지 않아요? 약간 아니 그렇긴 한데 억울할 것 같은데. 지금 저기 검찰 특수부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렇다면은 과거의 원수고 적이지만 차후의 수사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의 아직 효용 가치가 남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턴베리님이 한동훈이 될 것 같다고 그러긴 하시네요. 한동훈이야 점점 물빛님은 지금 강탈자분이 많은 유리해지고 분들 있죠. 오셨는데. 오늘 김문수 장관도 지지율 푹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나요? 한 8%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거는 진짜 윤석열 씨가 파면되니까 바로 좀 약발이 다한 것 같기는 하네요.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RMA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